예,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평소에 재밌게 보는 영상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유튜브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스웨덴 분이에요.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촬영을 했는데 근데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. BBC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계의 즐거움, Joy of Statistics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한스 로슬링 이분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.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래프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쪽 축은 이제 우리가 그 평균 연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X축은 이제 평균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 속하는 그룹이면은 소득도 높고 그리고 평균 수명도 높은, 그러니까 wealthy하고 healthy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이것을 4분면으로 나눠요. 그리고 국가별로 포진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쪽 뭐 중간 정도 되는 지점, 이 지점을 이제 40살 정도로 보고 이쪽 끝은 약 4만 달러 정도, 4만 달러 정도의 그 수준으로 보게 되죠. 그래서 이 로슬링이란 분이 약 200개의 나라를 200년 동안 관찰을 해요. 그래서 매해에 그 나라들이 어느 지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그린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810년부터 시작하는데 쭉 시간이 지나서 2009년까지 그 각각 나라들의 위치가 변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보여주는, 시계열로 보여주는 그런 그 표입니다. 그래서 2009년이 되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서양에 있는, 이른바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서유럽의 나라들은 대개 이 부분에 포진하게 되죠. 왜냐하면 이제 평균 연령도, 평균 수명도 높고, 그리고 이제 그 소득도 4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가니까.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후발로 성장한 나라,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여기 어쯤에 소속이 되겠죠.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소속된 나라도 있죠. 아프리카의 나라라든지 이런 것 말이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죠. 나라들이. 이런 그 선상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치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시작했던 첫 해인 181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.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사분면으로 모여요. 즉,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지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때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평균 연령이 40이 넘었던 나라는 뭐 영국, 그다음 네덜란드 정도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여기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약 200년의 시간 동안 여기 있던 나라들이 이렇게 쭉 이쪽으로 올라간 거죠. 이쪽에 아주 낮게 있었던 우리나라는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고,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이 지점이 많이 뭉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쪽 4분만, 이쪽 맨 위 우상단으로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쪽 부분에 있지만은 그래도 위로는 좀 많이 상승한, 위와 옆으로 약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.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분명히 2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정말 참 진정한 의미의 진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행복이라는 것이 건강과 부로만 평가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
그렇지만 우리가 객관화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역시 평균 연령, 평균 소득 같은 것이 대표적이니까 이 두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200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쪽으로, 더 좋은 쪽으로, 웰시하고 헬스한 코너로 움직여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게 이제 로슬링 교수의 얘기고,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세상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나 지거나 별 차이가 없다,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념들 또는 상식들,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게 느낀 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, 이 시기는 말이죠,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못 살고 평균 수명이 40년도 안 돼요. 그리고 아마 이때 이 데이터는 없지만 그 영아 사망률 이런 거는 뭐 10집에 5집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, 지금은 뭐 100집에 한 집도 나오지 않잖아요. 그 이쪽 군에 속한 나라들 경우는.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 사이의 격차는 비교적 적었다는 거죠. 근데 2009년은 이렇게 여기 속한 나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, 이쪽에 속한 나라도 분명히 과거보다는 좋아졌고 이 우상단으로 나가는 뚜렷한 추세의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격차는 엄청 벌어졌다는 거죠. 이때는 이 격차가 이렇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,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, 상대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, 이 경우에는 국가별로 분석 단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의 격차가 이 사람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즉 2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진보와 발전의 방향으로, 풍요와 건강의 방향으로 올라왔지만, 이 각각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상대적 비교 때문에 오히려 과거가 더 좋았다, 내지는 점점 내가 더 못 살아지고 있다, 내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, 로슬링 씨가 1810년을 기점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? 이것은 바로 이때부터 이른바 얘기하는 본격적인 자본의 시대,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거죠. 그 이전에 아마 이거를 데이터가 있다면 쟀다면은 아마 이 4분면에서 여러 나라들이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. 다 이 안에서 속된 말로 다 놀고 있었을 거예요. 그 이전의 인류 역사를 문자 발명 이후라고 봐도 한 5,000년 볼 수 있는데, 5,000년 중에 최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, 뭐 대부분의 거의 전부가 1810년에도 이 평균 연령 40을 겨우 넘을 수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네덜란드 정도였으니까, 그 이전에는 더 밑에서, 아마도 더 밑에서 계속 모여 있었겠죠. 그러던 게 1810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 마의 이 좌하단 4분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. 인류가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. 엄청난 일이고, 이렇게 이게 기점이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산업혁명과 그것에 수반된 폭발적인 생산력의 향상, 증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됐는데, 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1810년 이후의 시대를 불평등이 더 심화된 시대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유도 됐을 것 같고,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성과와 진정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1810년으로 이 사람이 기점을 삼은 이후에 시작된 이른바 산업의 시대, 좀 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자본주의의 시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소외감과 박탈감,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이 한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이 나라 안에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. 이 지역별로 나누면 이게 중국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상하이는 여기 올라가죠. 근데 뭐 농촌 지역은 아마 2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. 그럼 국가 안에서도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고 또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도 격차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남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? 중국의 경우에 그렇고 다른 나라도 좀 중국은 더 심하겠죠. 최근에 갑자기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니까 격차가 더 개인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과거에는 물론 무슨 그 룰링 클래스는 그 귀족 계급이건 뭐 지주 계급이건 그 위에 또 더 상층부의 어떤 전제 군주이건 그런 계급을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살았잖아요. 농사 짓는 그 농경 시대 특히 그럴 때 보면.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이게 생산력을 급증시키면서 이 사람들 간의 격차, 또 한국 간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, 또 국가 간에도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. 그렇다고 이 격차가 싫다고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고 10집에서 집 하나 건너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이런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죠.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로슬링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로 옮아가서 이 국가들도 다 옮아가서 다 이쪽으로 모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 동영상의 끝에 가서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뭐 4만 달러로 표현했지만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끊었지만 더 빨리 나아가는 것도 생길 거고 또 여기도 따라가지만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낫고 이 시대보다는 이 시대가 더 나은 시대로 바뀌어서 쫓아간다면은 격차가 벌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 앞서 나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절제시켜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. 여기서 평균 수명을 80까지 늘리고 이거는 시작이고 이제는 우리 아직도 극복해야 될 인간이 갖고 있는 장애들이 많잖아요. 제약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것들 우리는 치매도 이제 치료해야 되고요. 불치병도 없애야 되고요. 또 우리 사고를 당해서 어떤 뭐 팔다리가 앰퓨테이트 된 사람들도 다시 그 세포를 살려서 다시 그 장기나 이 사지를 복원해 주든지 또는 어떤 기계로 대체해서 생활이 과거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핸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고 우리가 가야 될 과제들이 아닙니까?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이 격차 자체를 상대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절대적인 시각에서 과거보단 분명히 나아졌다. 과거보다는.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이쪽은 더 나가고 이쪽은 좀 덜 나가서 격차는 어쩌면 더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를 주저앉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.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평등의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상대적인 느낌에서 오는 것이 크죠. 그 인간의 본성이고 과거에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는 나아졌어요. 그렇지만 내 이웃은 나보다 더 좋아졌어요. 그래서 나와 이 내 이웃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.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박탈감을 느끼고 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좋아졌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이런 발걸음들이
앞으로는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모두 함께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고는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같이 가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좀 멈춰서 기다려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같이 가는 좋은 방법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로슬링 교수의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이런 굉장히 이거는 이제 BBC가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이런 과학과 기술 이 프레젠테이션을 그 일종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로 프레젠테이션을 거기 방송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송의 어떤 기술이 첨단화된 것과 그 다음에 로슬링 교수가 갖고 있는 이런 200년간의 그 축적된 데이터 그것에 대한 또 분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기술과 지식이 결합이 돼서 아주 그 인포머티브 하면서도 또 엔터테이닝한 그런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참 저런 게 방송에서는 참 좋다. 그리고 우리 방송을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저런 게 과연 많이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예, 또 이 로슬링 선생이 그 분류한 이 표에 따르면 이 1810년과 그 이전의 세계, 그러니까 그 사분면에서 좌하단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 있었던 그 1810년 그 이전의 사회는 거의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도 선두가 바뀌는 일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역사의 그 과거로 갈수록 농경이 더 발달했던 나라들이 생산력이 우수하고 풍요가 더 많이 창출하면서 더 그 안에서는 그 좌하단에 있는 그 사부면 안에서는 선두의 나라였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1810년만 해도 이미 중상주의니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무역로의 개척이니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상당히 앞서 나오게 됐지만 그 훨씬 이전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동양의 국가들이 그 우수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평균 수명과 그다음에 평균 소득 면에서 유럽의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있었던 시기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. 이처럼 이 앞으로의 미래도 이것이 쭉 발전해 나가는 그 트렌드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는 순위가 또 바뀔 수 있다. 지금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그 주로 웨스턴 문명에 있는 나라들이 선두 그룹에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거의 그 근접하는 레벨까지 올라왔고 일본은 또 조금 더 앞서 나가 있고요. 이런 것처럼 또 어떠한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이 나오고 무슨 또 새로운 형태의 사회 큰 변형, 사회경제적인 큰 변화가 있으면 그걸 선도한 또 그룹이, 그걸 선도한 나라가 다시 맨 앞으로 나가서 이 쭉 발전해 나가는 그 추세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뭐 서구의 우위를 영원히 그 프로젝트하는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선도 국가, 선도 집단, 선도 세력이 계속 이러한 발전의 그 길을 이끌어 나가서 결국은 이 인류 문명이 더 우상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발전과 진보,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를 이룰 수 있다. 이런 것을 우리는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.